예, 안녕하십니까. 그 솔리드웍스의 3D 스케치 안에 들어있는 그 수식 유도 곡선을 이용해서 메쉬망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요 부분이죠. 요 12, 15, 그렇죠. 요 치수값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전제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그 수식 기능 있죠. 수식 기능을 이용해서 이 수식 유도 곡선의 요 파라미터를 t1 값, t2 값을 제어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변경할 일이 있으시면 요 빨간 부분만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패턴에서도 요 치수 값에 따라서 얘에서 1 빼고 15를 나누기 2 한 거로 해서 패턴을 제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성된 거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자, 새 파일 하시고 템플릿은 뭐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로 쓰셔도 되겠고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쓰도록 하죠. 솔리드웍스 2025를 쓰는데 Y축을 위로 하실 수도 있고요, Z축을 위로 할 수도 있는데 아마 2023을 쓴다 그러면 Y축 위로가 기본값입니다. 아예 이 기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Y축 위로 하셔도 상관없고 Z축 위로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Z축 위로 하겠습니다. XY 평면이 밑면이고 그렇죠, 평면이고 거기서부터 높이 값이 Z축으로 제어된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해 보죠.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요, 피처나 곡면에서 좌표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뭐 지정하지 않고 OK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저는 이 좌표계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여기 X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죠. X축, Y축, 그리고 Z축, 이 방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에서요, 2D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 XY 평면 있죠. 좌표계 XY 평면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기본 원을 하나 그려보죠. 그러면 기본 원의 사이즈는 1이 되겠죠. 지름 1입니다. 기본 원의 사이즈가 1이다 그러면 되는데, 그럼 1의 그 원 둘레는 얼마죠? 1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네,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으로 제어할 거니까 사인 뭐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도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을 가지고 제어하기보다는 기본 원의 더블인 2를 가지고 제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축으로 보조선으로 바꿔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라인을 하나 그리시고요. 보조선으로 바꾸고, 요거는 이제 그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드는 것 뿐입니다. 자, 보조선 중간점 선으로 하셔가지고 요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는 2가 되겠죠. 당연히. 예,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기본원 있죠. 기본원을 요 사인 곡선을 만약에 뭐 10번 돌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돌린다고 하면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죠? 요렇게 한 바퀴 되는 거죠. 파이가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그렇죠? 파이 180도, 2파이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주냐면요, 한 10바퀴 돌린다고 생각하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바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파이가 파이 360도라고 생각하시면,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엄청 기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62점, 수식으로 들어올까요? 넣어하시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바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요 선 있죠. 요 선을 패턴을 하겠습니다. 선형 패턴 X축 방향으로 X축 고정을 하겠습니다. 치수 간격 간격 얼마로 주면 되죠?
결국은 넣어난 다음에 요 치수 있죠. 이런. 여기로 본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요 치수 있죠. 넣어놔시고 요 치수, 여기 찍기가 안되네요. 그럼 일단은 예, 1로 먼저 맞추겠습니다. 패턴할 선은 요선이 되는 거고요. 요선 좀 너무 작았네요. 10 정도로 하죠. 10 정도로 하시고 10개, 10에 10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치수 간격 표시하도록 하죠. 오케이 한 다음에요. 요 치수 있죠. 요거는 10개란 뜻입니다. 예. 여기다가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넣어하신 다음에 요거 찍고 나누기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11개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11개. 자, 요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속 조건은 좀 지저분하니까 감추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요거는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곡선 또는 코사인 곡선이 하나 그려질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또는 코사인이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사인이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이런 기본적인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라인 가지고요. 저는 끝점하고 끝점 연결하죠. 이렇게 하고 이 두 개에서는 보조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죠. 자, 요거를요. 자, 평면을 두 개 만들죠.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자, 피치에서 기준면 여기를 본다 그러면 XY 평면 있죠. 이 XY 평면에서 위로 얼마 가야 되죠? 1이 되는 거죠. 1만큼 가는 거고요. 다시 한번 기준면이 안 보이네요. 위로 가 있네요. 그렇죠.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이죠. 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기준면 요 XY 평면 있죠. XY 평면 기준으로 뒤집기 밑으로 1만큼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죠. 맞습니다. 자, 위로 1, 밑으로 1. 왜 1이냐면 여기 2니까요. 2. 그러니까 사인 값을 생각하겠습니다. 사인 값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높이 값은 높이 차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평면 사이의 거리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평면 1이죠. 평면 1에 스케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좀 선을 요 선만 하나 요소 변환하셔가지고 보조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요 선을 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여기도 스케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요 선을 요소 변환하시고 보조선으로 변경하시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기본 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평면 두 개는 이제 숨겨 버리시고요. 자, 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치에서 2D 스케치가 아니라 3D 스케치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시고 여기서 수식 유도 곡선을 쓰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자, 그럼 저는 이제 X축을 기본으로 할 겁니다. X축을. 그러니까 요축 방향이 X축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X축 방향이고 요축 방향이 Y축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15 치수 있죠. 피치가 15 치수에 해당되는 요 방향이 X축, 그리고 12에 해당되는 요 방향이 Y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 Y축에 따라서 어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수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요. X축 T1, T2와 X축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처음에는 0부터 출발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전체 길이가 얼마였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밖에 였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20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일단 Y축을 보겠습니다. X축은 요게 지금 10바퀴였죠.
자, 먼저요. Y축을 보겠습니다. Y축. 해가지고, 사인 곡선을 보죠. 사인 T. 이렇게 하시고, Z 값은 그냥 1로 쓰겠습니다. T 값은 20 곱하기 파이로 쓰죠. 그냥 T 값 쓸까요? 예, 이렇게 하시면, 탑에서 보시면, Z 값은 0으로 주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 한번 보죠. 이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X 값은 이제 T 값이죠. T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T1부터 T2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 1, 2, 3, 4, 5, 6, 7, 8 쭉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 값은 변수 값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데 실제 Y 값이 이제 사인 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한 구간이 얼마란 얘기죠? 2파이란 얘기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10 했으니까 10바퀴. 결국은 사인 곡선이 몇 번 그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바퀴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 평면에 있는 거죠. XY 평면에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XY 평면에 딱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꼰다고. 그러면 Z축 방향으로 높낮이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높낮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Z축 방향의 높낮이의 변화는 저는 여기다가 사인 곡선을 줘도 되고요. 코사인 곡선을 줘도 됩니다. 여기서는 뭐 코사인 T라고 할까요? 파워포인트에 코사인 T라고 했으니까 제가요. 코사인 T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Z값의 변화량은 사인 곡선을 가지고 변화를 주겠습니다. 사인 T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럼 사인 T 값의 최대값은 1이고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이 방향으로 보면 앞에서 보면 1이에요. 1. 1이 꼬이면서 1이 0과 1 이제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1이 그려지면서 각도값에 따라서 그렇죠? 각도값에 따라서 사인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게 X축 따라서 또 꼬여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 원리입니다. 요 원리.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꼬인 곡선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Z 값이 이런데 저는 이제 이 Y 값 있죠. Y축 값 탑에서 보면 이 방향으로 봐야겠는데 네. 방향이 잘 안 맞아가지고요. 요게 지금 얼마냐면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요게 12죠. 12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실제로 그 기준선은 요 중간을 지나는 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결국은 12 이 중간선.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사인 t에다가 곱하기 6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 사이의 거리값이 얼마 된다? 1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코사인 값도 구했고요. 사인 값도 구했습니다. 이게 정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찌그러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찍 느린 겁니다. 이게 막 똑같은 T 값을 가진다고 그러면 이게 정원인데 이거를 한쪽으로만 6배 키워버리기 때문에 찌그러진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형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기본 값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나는 좀 조정을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한 피치 값이 15지 않습니까? 15인데 지금은 요 값이 15가 아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15가 아니라 얼마죠? 2파이죠. 2 곱하기 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T값을. 그래서 만약에 15다 그러면 곱하기 15를 하고요. 이거를 한 바퀴만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파이인 만큼 나누시고 다시 또 이만큼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 요 한 간격이 15가 됩니다. 그렇죠? 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나는 요 피치 값을 15가 아니라 2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값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 높낮이 값을 12가 아니라 뭐 20으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요 6값만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길이를 좀 늘리고 싶다, 이 전체 기장 있죠, 기장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20 대신에 원래는 이제 2 곱하기 파이니까요, 2 곱하기 파이다 곱하기 그냥 뒤에다가 나는 10바퀴 아니면 뭐 100바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기본 3D 스케치가 만들어집니다.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피처에서 수입, 그리고 원형에서 지름은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선을 찍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서로 꼬인 듯하게 만들고 싶으니까요, 패턴을 하겠습니다. 선형 패턴을 하고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본다 그러면, 자,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먼저 옆으로 가야겠죠. 옆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어느 평면을 잡아야 되죠? 여기 있는 면 중에서 살짝 돌리셔가지고 ZX 면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ZX 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잡기가 조금 그렇네요. ZX 면 잘 안 잡혀요. 예, ZX 면을 잡고요. 이게 간격이 얼마 되냐면 이게 12지 않습니까? 12. 그 가운데서는 여기가 6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요 철망의 지름이 1이었죠. 그러니까 12에서 1을 빼주세요. 그래서 11만큼 두 개가 가겠다. 아, 참, 바디부터 잡아야겠죠. 바디에다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요렇게 가는 거죠. 반대로 갈까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놓은 거고요.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두 번째 방향, 여기 있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서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 방향은 지금 X축의 수직 방향이니까 YZ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YZ면, 저는 YZ면을 찾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아까 전에 이 간격이 15로 하기로 했으니까 15 나누기 2, 7.5가 되는 겁니다. 두 개. 그래서 탑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꼬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옆으로 옮긴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옆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다음에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옆으로 옮기고 위쪽으로 옮긴 거예요. 7.5만큼. 그렇게 하니까 살짝 꼬인 듯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 됐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있죠? 솔리드 바디 중에서 여기서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고, 솔리드 바디에서 수입이랑 얘 말고요, 1번, 예, 좋습니다. 두 개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바이 삭제,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지우면 안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자, 수입이 남겨놓을까요? 예, 얘랑 서로 꼬여 있는 거 있죠? 얘 말고 얘랑, 예, 꼬여 있는 거 한 가닥만 지워버리시면 나머지 한 가닥이 남으면서 이렇게 꼬인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만약 이거를 지금 좀 더 느리고 싶어요. 그럼 어디가 조정하면 될까요? 3D 스케치 있죠? 스케치 편집, 그 다음에 요 커브 찍으시고, 요거 있죠? 10 대신에 저는 한 30을 쓰겠습니다. 하시면 쭉 늘어나죠. 예.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면 쭉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늘었는데. 자, 이걸 많이 잘라서 오고 싶다. 패턴을 좀 더 해볼까요? 선형 패턴 해보셔가지고, 자, 요 개수만 늘리면 되겠죠. 요 개수를
한 20개 예, 쭉 가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굳이 바꿀 필요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한 50개 할까요? 예, 오케이. 자, 50개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괜히 50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사각형 그리셔가지고요, 예, 잘라 버리시면 됩니다. 예, 50개 됐고요. 50개 되다 보니까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 바이 삭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50개 중에 다 지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잠깐만요, 두 개로 하시고요. 여기서 조정하면 바디 삭제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여기서 한 번 더 패턴을 하시죠. 선형 패턴 하셔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바디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개의 바디 얘만 찍으시고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ZX 평면 있죠? ZX 평면이 잘 안 잡혀요. 요 평면으로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가 11이었으니까 11에 더블 22, 예, 묶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하셔가지고 한 5개, 예, 이렇게 가죠. 반대로 할까요? 예. 이렇게 하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지고 바디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윗면에 스케치, 반대로 들어옵니까? 이렇게 조금 솔리드웍스 만드는 회사한테 바라는 거는 제발 좀 다른 3D 프로그램처럼, 그렇죠? 스케치하러 들어올 때 평면뿐만 아니라 방향성, X축, Y축 방향성 잡을 수 있는 기능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들어올 때마다 막 이상하게 들어오니까요, 되게 불편합니다. 조금은. 자, 그 다음에 짜리 돌출 컷 양쪽 관통 하시고 자르면 뒤집기 하셔가지고 오케이 하시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뒷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면에서 공면 돌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형태로 양쪽으로 할까요? 블라인드 형태 방향이는 또 블라인드 형태로 하셔가지고 뭐 넉넉하게 한 20까지 더 필요 없고요. 30 정도 줄까요? 예, 여기도 30. 자, 그리고 솔리드를 자르면 되겠죠. 공면으로 자르기 하시고, 예, 잡으시고요. 방향은 당연히 화살표 방향 어디 있나요? 예, 안쪽 반대가 되어 있죠. 자, 오케이 누르셔가지고 잘라 버리시면 됩니다. 자, 모든 바디 다 남기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하셔서 철망을 만들어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바디 합치기가 될까요? 솔리드 바디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렇죠? 일단 바디 합치기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처에서 합치기, 얘랑 여기 부분이 좀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면 바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딜리트 키로 삭제해 버리시고요. 간단하게 확인차 해보죠. 요 바디랑 요 바디랑 합쳐질 수 있는지. 합치죠. 자, 그러면 다 하시고 그냥 무난하게 다 합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합치기 하시고 여기 있는 거 싹 다 잡으셔가지고, 네, 오케이 추가, 오케이. 옆에 그 조각들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작업은 또 시간이 걸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값을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여기서 어디를 X축으로 보고 어디를 Y축으로 보냐에 따라서 요 값의 위치는, 요 수식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수정하실 거면 요것만 살짝 수정하셔가지고 쓰셔도 무난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